예, 우여곡절 끝에 여야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이제 혼란과 네거티브를 끝내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야 할 시간이죠.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서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서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원유령 전 제주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성희 소장과도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뭐 들어오시면서까지 그냥 계속 문자를 아니 건강 괜찮으세요? 심장? 괜찮습니다. 아, 페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별거 아닙니다. 예, 예. 예, 안부 인사를 또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나누시고 우리 원희룡 본부장님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됩니까? 네. 아, 그렇군요. 이 최종 후보 선출 직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고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나오신 건데 이제 몸과 마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겁니까, 본부장님? 사실 혼자 숨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독하게 복기도 많이 했죠. 아, 선거 과정, 경선 쓰린 과정을 가슴을 많이 쓸어 안았습니다만은 예, 이제 시간도 지났고요. 아하, 그래서 원래는 패자는 말이 없잖아요. 예, 또 승자를 빛나게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과연 어느 정도 수위로 도와야 될지 돕겠다는 마음은 있었으니까 예, 뭐 이렇게까지 도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후보를 두 번을 만났는데요. 예, 아, 화끈하시더만요. 아, 화끈하십니까? 예, 아주 그냥 솔직하고 거침없이 예,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왕 돕는 거 풀로 도와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저 이현상 교수님 저 원희룡 캠프의 이현상 교수님이 참 정책에 밝으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같이 좀 일하고 계신가요? 예. 그 할 수 없이 세트로 원 플러스 원이죠 뭐. 제가 계속 그 공약 탐난다고 네. 그랬습니다. 네. 다른 두 분들은 지금 다른 두 후보님들에겐 좀 화끈하게 후보님이 좀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아직? 유승민 그런 후보와 것 같긴 해요. 홍준표 후보. 예, 홍준표 후보님하고는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예, 그 본인만 안 들어와 있지. 예, 운동했던 분들은 다 들어왔고요. 대신 본인이 과연 어느 수위로 도울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그냥 나쁜 얘기는 안 하는 수준에서 할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약간 지금 선을 그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가지 마시라고. 더 이상은 안 갈 겁니다. 예,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그냥 대문 앞에 있을지 예. 아니면 아예 그냥 부엌으로 같이 들어올지 이런 거는 좀 고민 중이실 텐데. 네. 예. 유승민 잘 되도록. 의원은 좀 어떠십니까? 유승민 거기 후보님은 거기에 캠프에 있던 분들은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본인하고는 아직 그 아마 통화 정도는 한 모양인데 전화 통화.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만났으면 뭐 얘기도 나올 거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는 워낙 화끈하고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도와달라 말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옆에서 좀 새어나오는 불빛 같은 게 있을 텐데 예. 아직은 본인과는 그 기미가 없어요. 이거 약간 쓸데없는 정치인으로서의 궁금함인데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님처럼 어쨌건 비판도 하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만나도 주시고 요러는 분이 낫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싹 사라져서 이름 석자가 보이지 않는 유승민 후보님 같은 경우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분이 훨씬 좀 이렇게 좀 쉬울까요? 그러니까 나를 한 대 치고 욕을 해도 그래도 뭔가 보여야 하지 답답해서 그냥. 안 보이시니까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님은 제가 경선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하. 그때는 잘 안 받으시더니 조금 지나고서 특히 예. 그 청년 새로 그 플랫폼. 사이트만 네, 청년의 만들었잖아요. 청년의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사가 떴을 때 그때 예. 전화를 드렸더니 아하. 역시 기분 좋을 때 전화를 해요. 아니, 유승민 후보 측도 뭔가 좀 예, 기분 좋은 원후보.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 후보만 당선됐으면 내가 왜 선대위원장 안 맡았겠습니까?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고 마음이 좀 풀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여유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상당히 예. 이게 노릇노릇 좀 풀렸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2등씩이나 하셨으면 꼴등도 있고 3등도 있는데 예. 뒤풀이 밥 한 번 사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때 11월이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이르고 좀 지켜보다가 12월에 합시다. 예. 근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밥 한 번 먹고 소주 한 잔 할랍니다. 예, 네. 그래요.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회복하시고 이제 드디어 돌아오셨는데 오늘 그 SNS에 이제 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네. 이제 소식 관련해서 입장을 내셨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페북에도 썼습니다마는 제가 유한기 본부장이 수억을 음. 받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 저는 나를 부르라 이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 그 금품 수수의 내역과 그게 왜 그게 됐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 아 부르라는 거는 원희룡 본부장님도 참고- 검찰에서 불러라 참고인을 불러라. 예, 예. 음. 거기에다가 그 황무성 도계공 사장을 예. 그 정진상 거기서 사임 압박을 했잖아요. 요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인이에요. 유한기 본부장. 유한기 전 본부장. 본인도 관여돼 있고. 예, 예. 그 일부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지사는 자기 시장 당시 결제를 안 받았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유동규는 엔지니어링은 아니어서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는 건 유한기고 그다음 정민용이라고 거기 그 기획 팀장이 있었죠. 예. 변호사. 회계사.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정민용, 예. 정영학이 회계사고 아, 맞다. 정민용이 변호사인데 그다음 내가 오늘 깼어요 하나를 살짝 깼는데 한 팀장이라고 있어요. 한 팀장. 예. 여기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그래서 여기는 엔지니어링을 잘 아는 사람은 유한기 한 팀장 그리고 이 수익 구조나 법적인 것을 잘 아는 것은 정민용 그리고 유동규는 이제 행동대장으로 이거 전체를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이고 근데 네 사람이 여러 차례 시장실에 가서 직접 대면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유한기 사장이 직접적인 핵심 증인이에요. 본부장이. 예. 예.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해서 이관행이라는 또 다른 사업본부장 여기 트위터 계정도 다 있습니다. 이관행. 이관행 예. 그 분이랑 이 유한기 이 본부장이랑 근래에 서로 이 교류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 그래서 현재 자살의 과정까지도 저는 이관행 본부장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유한기 본부장이 검찰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는 아까 이재명 시장에 보고한 것, 그다음 황무성 사장을 정진상과 함께 강요 이재명 사퇴 압박을 시장의 했다. 지시에 의해서 그걸 사퇴시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술을 할 수도 있는 이 유동성이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고 예. 저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를 불러라. 검찰 쪽에다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갑자기 오늘 이제 이 소식이 충격적인 있었고. 그게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내가 그게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예. 흐름이 영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유한기 본부장과 관련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줄거리는 깨고 자 그러면은 검찰 수사 핸드폰 수사도 그 유동규 자살 시도 당시에 통화 상대방에 대한 그 핸드폰 포렌식도 아직 오리무중이죠. 그리고 50m 옹벽 그 불법 옹벽을 쌓은 백현동 아파트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결제 여부에 대한 수사는 성남 검찰청으로 넘겨서 시간을 몇 달 끌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죠. 그다음 핵심 증인인 대장동의 몸통 윗선으로 올라가는 핵심 1차 관문인 유한기 본부장이 오늘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세 군데 자체에 대해서 보이는 이 검찰의 이 상황 자체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려서 이게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급물살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조치하실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예. 좀 더 가시적으로 예. 그리고 기자회견? 가시적으로 이재명 측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 예.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예. 빠르면 한 주? 아, 일주일 후에. 예,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예. 그리고 그걸 단발성이 아니라 시리즈로 이제는 총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그런 이게 제보를 받으신 내용입니까? 있으니까 하죠. 없이 예, 그러니까 아니 제보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어낼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대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나는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나만을 믿고 다른 누구한테도 안 하고 저한테만 와 있는 걸 제가
그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거를 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음. 한 번 하고 말 거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거래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제가 쓸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그 방식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예. 저는 이 줄거리나 거기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 내지는 뭘 가지고 해야 사실은 이 부분이 증명에 가까운 상태로 가는지에 대해서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아니요, 그 방법이나 예. 그다음 누구랑 함께 할지 어떤 걸 가지고 할지 예. 어느 사건부터 할지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고민도 하고 저희 극소수 팀의 작전 회의를 좀 해서 일주일 후에 아무튼 관련해서 빠르면 일주일 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예예. 원희룡이 움직이구나. 예. 이제는 일타 강사가 아니라 예. 일타 공격수가 나섰구나. 일타 라는 걸 공격수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아하, 예. 그렇군요.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 사실 팩트를 검찰이 공개하시. 절 부르라고 그것도 폭로했지. 예. 그다음 저 그 국정감사 증언 유동규 그 자살 시도한 거에 대한 통화 상대방도 내가 거의 까다시피 해서 했는데도 안 불러요. 이런 상태로는 사실 뭐 이제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야 받으면 뭐 그건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특검, 제가 셀프 특검 나서겠습니다. 국민 특검으로 나서겠다. 국민 셀프 특검으로 음. 예, 제가 도화선을 땡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특검을 가지고 뭐 또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왜 특검을 안 받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에서는 나 뭐 부산 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다 받겠다라고 받겠다는 거고. 얘기한 지 예. 벌써 몇 주 됐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과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안 받고 이재명 후보는 받아라 또 이렇게 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건 뭐 다 나름대로 그 나름의 수법들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공방을 주고받다 보면 끝날 거다, 시간이 갈 거다라는 그 계산, 그 셈법이 틀렸다라는 걸 예.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적반하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상설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법으로 가니까 그거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 임명권을 갖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설특검법은 지금 그러면 많이- 민주당이 날치기 해서 만든 법안인가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누구를 이제 지금 당장에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법안을 따로 내놓은 것을 아니야. 가지고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이것을 입맛에 맞춘다고 하는 입맛이 건 아니라 지나친 변협 표현이지 같은 않을까요? 데다가 예. 중립적 데다가 넘기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는 안 맞는다. 그게? 서로가 어긋나는, 서로 아니, 메아리만 있고 이 어긋나는 손뼉이 안 맞는, 서로 허공에다가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에서는 상설특검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논리가 농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특검이 시작되면 우선 제가 가서 보따리만 풀어놔도 그거 수사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예. 그거 하면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겁니다. 대선 전에 날 수 있다. 어이 그럼요. 어이 그거 뭐 계좌 몇 개 까고 통화 몇 개 하고 사람 불러다 대질시키면 그걸로 끝나는데 예. 수사 내용 자체는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닙니다. 한 달이면 끝날 그러니까 내용인데 어떻게든 빨리 하자. 네. 네. 어떻게는 빨리 하고 일주일 후에 국민들이 알 수 저는 있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작전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움직이기 국민 시작. 특검 원희룡이 밝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예, 이미 대장동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예. 백현동에 대해서도 거의 예고편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11월 5일 날 꼴등하는 바람에 맥이 끊겨져가지고 패자가 갑자기 막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꼴등하셨어요? 왜 꼴등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아니 저 분위기 좋았는데 발동이 너무 늦게 걸렸어요. 발동이 너무 늦게 걸린 예, 거고 예, 왜냐하면 예. 여론조사에서는 막 반영되기 시작했잖아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또 이제 검찰이 몸통은 놔두고 엉뚱한 데 건드리고 있다. 그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또 비판을 하고 있는다. 이 입장 어떻게 듣고 계세요? 아니 말은 맞는 말이죠. 예. 왜 자기를 수사 안 하고 엉뚱한 데 수사하냐. 몸통은 안 건드리고. 음. 그러니까 수사해야죠. 그 자기를 수사. 그 말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수사해야죠. 그렇군요. 자기를 수사하라는 말이겠죠, 그죠? 뭐 이재명 후보의 아니, 진위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적반하장식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컨대 이준석 아니, 대표가 할 수 있을 법한 말을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왜 몸통을 수사 안 하냐? 예. 그러니까 왜 빨리 이재명을 수사해서 안 잡아가냐? 이 말 아니겠어요?
다른 뜻이 가능하네요, 그거에?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대장동 의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극적으로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외곽에서는 또 반창고 봉합이다. 예. 2차 위기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 없죠. 근데 큰 싸움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우리 저 코너킥 축구에서 이 코너킥이나 이 프리킥 할 때 보면 위치 싸움이 그 좀 싸움이 심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위치 선정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뭐 큰 뭐 이 하늘이 뭐 이 깜짝 놀랄 정도의 무슨 외적인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 내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소통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느낍니다. 그 제2, 제3의 윤핵관,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있어도 선대위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모릅니까? 왜냐하면 그 후보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예. 자세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후보의 어떤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지를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후보의 인식도 중요해요. 예. 측근이라는 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측근은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도록. 그다음 스스로 찾아와서 뭐 자리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유 내가 그런데 괜히 정치 싸움하기 싫어서 거기 안 간다는 사람인데 꼭 필요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권한도 주고 역할도 하고 전면에 내세우고 이래야 전체 선거 싸움에도 도움이 되고 예.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후보가 왜 특정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그 사람들한테 이 그냥 그 아주 그 저렴하게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진정으로 후보를 위하는 충성을 다하는 측근들이 진정한 측근에 자세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도 너무 지금까지 오던 사람 편한 사람 의리가 최고다 이런 거보다는 예. 정말 필요한 사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끌어다가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결국은 사람 사업으로서의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서 옛날처럼은 안 하겠다 싶긴 하지만 예. 딱 시원하진 않은 거네요 지금. 우리 네. 본부장님도 약간 한숨을 쉬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아니 아주 윤핵관과 파리 때라고 했던 그 분들이 아직 여전히 계시는군요. 아니 저는 생존 중이군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표현의 뜻도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아니, 이거 가만히 보면 권력의 법칙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건 이건 이제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본부장님께서 후보님하고 정책 관련된 소통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로서? 현재는 지장 없습니다. 뭐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선대위 활동 보면서 예. 지금 김종인만 보인다. 예. 후보는 안 보인다. 예. 그리고 또 후보와 그 이준석 대표와 어떤 유권자들 만나는 과정에서도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예. 후보님이 너무 말을 안 하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 후보가 말을 안 한다고요? 예, 후보가 좀 잘 안 보인다. 저희는 우리 후보가 다변이라서 걱정하고 있는데 더 말씀 안 하셔야 됩니까? 아니, 말을 하게 되는 자리에 가면요. 예, 예. 저 지난번에도 범죄 피해자 센터라든지 가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다섯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자리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그 편하게 주고받는 티키타카하고 서로 체험을 공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거다 할 때는 이제 하도 예. 저희들부터 함부로 얘기 못하게 하거든요. 예. 이게 단속하고 관리를 하니까. 후보한테. 그러니까 정책본부장이시니까 최근에 나왔던 논쟁 중에 좀 궁금한 게 예.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50조 소상공인 지원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또 100조 말씀을 하시고 예. 이재명 후보가 100조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또 추경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약간 좀 혼선이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정책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예, 뭐 혼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내부 논의가 뭐 완전히 정밀하게 딱 픽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대답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그 오차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50조랑 100조는 오차라고 아니. 예.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50조 손실 보상은 이미 그 공약이 돼 있는 거거든요. 9월 달에. 예. 그런데 그 후로 변이가 나오고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이제 또다시 영업 제한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50조는 부족할지 모른다.
그래서 100조든 아무튼 상한선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이건 해야 된다라는 취지고 그 취지에는 모두가 이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걸 굳이 50조냐 100조냐 이렇게 하면 예. 사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앞으로의 상황 예측이 안 되는 건데 예. 금액을 미리 정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지난 총선 때 100조를 아마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100조는 제가 공약으로 받아와서 아, 네, 제가 손실보상 50조, 그다음 회생 지원 50조 이렇게 해서 100조라는 거는 저의 공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본부에서 이걸 정리하면서 손실보상은 50조 이상이라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예. 그다음 금융지원 50조는 이미 윤석열 후보도 9월 달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금융지원이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이건 소진되는 금액은 아니죠. 근데 각 분야에 대한 재건 내지는 회생 대책으로 저희가 다시 이건 어차피 50조가 들어간다. 근데 예. 이거는 기존에 없던 사업을 코로나로만 생으로 50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뭐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코로나의 단일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서 특별 회계로 만들게 되면 이 회계는 50조 이상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금액만 따지면 이런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취지는 그렇다. 딱 타이밍. 하나만 더 네, 못해서 네. 여쭤보면 재정 건전성 관련돼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속 부채를 늘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장 재정 정책에 그럼 국민의힘 이제 동의하는 쪽으로 바뀌신 겁니까? 우리 김성애 우리 대표님은 자꾸 어디로 자꾸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요. 아니 궁금해서 아니, 여쭤보는 그래서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증대된 세수 다 어디 갔냐? 예. 올해만 50조가 넘는데 그것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다 썼냐? 그다음 두 번째 세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코나아이라는 그 온라인 그 지역화폐 발행해서 낙전 수수료 떨어먹는 그 업체에다가 밀어줄 수 있는 그 모델로 왜 30조를 홍남기 어떻게 보면 안 돼 있는 홍남기 부총재를 겁박해가지고 30조 그거 함부로 쓰느냐? 이것부터 조정해도 우리가 지금 제기하는 지원 재원 문제 없다. 예. 국채나 증세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 예.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뵙고 있는데요. 한 5분만 더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7시에 좀 지나서 예, 저는 2부에 괜찮습니다. 2부 초반에 예. 알겠습니다. 예. 0772님이 지금 바로 움직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국민을 위한 지원은 타이밍만 보는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 잡으면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하겠다. 100조 같은 경우도 민주당과 관계 없는 것이다 해서 이제 당선되신 이후에 어떤 아니, 지원 아주 제기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질문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예산이 일주 전에 통과돼 가지고 예. 그것부터 집행해야 돼요. 음. 그 집행하다 보면 뭐 3월, 6월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 지원 대책 자체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저희는 코로나 전체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예. 임대료, 인건비 등등 해서 저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코로나 비상국정이라는 의미에서 전체를 설계하면서 50조 플러스 50조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 지원하고 영업 손실 보상할 돈이 없으면 예. 그건 국민의힘이 나쁜 거죠. 근데 이번에 600조 넘는 예산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다 통과시켜 갔잖아요. 그 안에 코나아이 지역화폐 30조까지 들어 있잖아요. 이것부터 원상 회복시켜라 이거예요. 근데 그 코나이 그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래서 코나아이에다가 몰아주는 그 경기 그 산업진흥원 여기에다가 전부 낙하산으로 측근들 옛날 캠프 사람들 운동권들 다 집어넣고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측근들. 예. 근데 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그 100조로 하시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네. 그 불가능하다. 그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요? 김동연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라는 거를 예. 그냥 없는 돈을 그냥 가져와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자 우리 내년에 가게 되면 일단 지금 세수가 왜 증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기 그 정부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면서 예. 이걸 그냥 쌈짓돈처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걸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대신 이 세수를 지원금으로 쓰려면 법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 이건 지방 재정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국회에서 안 되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일단은 대체입법으로 일단 써놓고 예. 그다음 이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세수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시도도 안 하고 이거를 전부 그냥
지방으로 돌려버리고 지역 화폐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 출발점에서부터 예. 쟁점이 지금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총괄 본부장이 뵙고 있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질문 몇 개 와서요. 이걸 좀 소화하겠습니다. 1829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제 등판할지 연일 관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만나보니 호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본부장님도 만나보셨는지 김건희 씨의 등판은 윤 후보에게 리스크인가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 저는 아직 만나뵌 적은 없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막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도배하는 거랑은 좀 반전되는 이야기를 좀 반전되는 이야기요. 그거는 좀 반대 이미지 내지는 예, 그런 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서 어.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되게 활달한 사업가 스타일이시라는 말씀 많이 나오던데요. 예, 그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 판단하시는 거죠? 아, 정치는 복잡한 거잖아요. 이제 예. 딱 그 저 등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다 지금 뭐 5단에 뭐 감추고 지금 다 지금 누가 감추고 있습니까? 기술을 감추고 다들 민주당에서 감추고 있습니까? 지금 으슥한데 지금 뭐 예. 흉기 감추고 이제 이 떼거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잘 판단해야죠. 차라리 슬쩍슬쩍 중간에 등장을 해줘서 김을 좀 빼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지금 텐션이 높아요. 김성애 대표님이 살살 꼬시는데 잘 안 넘어갑니다. 자, 그 선대위 얘기 좀 더 해보면 최근에 이제 인사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성태 전 의원도 그 직능 총괄 본부장 임명됐다 철회됐고, 그다음에 그 함익병 씨도 7시간 만에 사퇴하셨고, 노재승 씨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에서 어제 4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민심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민심을 모니터링해서 좀 민감하게 좀 느껴야 되고요. 예. 또 이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검증을 좀 해야죠. 하다못해 신상 털기 우리 젊은 예를 들어서 보좌관들이나 우리 당직자들이 해도 1시간이면 다 찾아내거든요. 30분이면 돼요. 1시간 30분이요. 근데 이런 거와는 그러니까 이런 민감하게 민심을 느끼고 인터넷에 어떤 이 신상 조사라도 하는 이런 거와는 조금 동떨어지면서 좀 높고 세신 분들이 예. 그냥 영입 내지는 그냥 판단을 해서 안 걸려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본부장님이 직접 인선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십니까? 물론 제가 이런 사고 쳐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자신 있는데 모르죠. 사실 근데 실수하려 그러면요. 너무 급하게 영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뭔가 일이 국민의 할거 없이. 잘못되려면 진짜 뭐 도둑이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꼭 이게 그걸 다 까먹는 쪽으로 해요. 그리고 나도 내가 뻔히 틀린 것도 내 눈에는 계속 안 보이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소위 크로스 체크라는 거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내지는 이걸 공격하려는 입장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레드팀 이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이 자기 견제 장치, 자기 정화 장치, 자기 감시 장치 이런 게 작동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 아닌가 봅니다. 예. 그 중도층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다라는 조짐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특히 이제 후보 그 경선 이후에 경선 과정에서는 그렇다 쳐도 경선 이후에도 이제 후보님의 말씀이 조금 좀 과하게 나간 거라든지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라든지 등등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의 그 뭔가 좀 변했다는 그 시그널이 좀 안 보이거든요. 뭐 노동 문제 관련해서 후보의 예. 발언이라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정책본부장이 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거나 누구죠? 정책본부장이? 저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딱 그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 지금 공약을 딱 1, 2, 3, 4 했거든요. 예. 우리 요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노동에 가게 되면 예. 다 바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대선이 이제 90일도 안 남았는데 예. 현재 지지율 변동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각에선 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또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뒤진 조사도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저희는 그 여론조사는 항상 보수적인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 점에서는 사실은 붙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윤석열 후보가 그 한 10% 정도 뛰어 올랐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폭설이 내려다가 폭설이 그쳤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 모멘트를 뭘로 가져갈 거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선 승리 이후에 올라가기는커녕 거꾸로 내려가다가 이제 그 날렵한 선대위 그리고 이재명의 특유의 어떤 속도를 속도와 직설적인 걸 살리는 그런 걸로 바꾸면서 조금 올라와서 이제 붙은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과연 그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밟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다시 거기는 화산 폭발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변수들이 있다고 보고요. 예.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약자 동행 김종인, 청년 중심 이준석, 그다음 정책의 핵심. 너무나 포용력이 큰 우리 윤석열 후보 예. 이런 거에다가 원희룡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잘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변수들이 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7시까지 그냥 기다리게 해놓고는 지금 밖에서 보좌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예, 국민의힘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